엄마 나 배가 또 아파. 아까부터 계속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그래. 나 심각한 병에 걸린 거면 어쩌지? 아프고 무서워 지금 몇 년째 낫지 않잖아. 병을 고칠 수나 있을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야만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또 울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바로 직후였어요. 사실 많이 먹지도 않았거든요. 밥 몇 숟가락이랑 삶은 당근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욕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배를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파 너무 아파요. 올리버가 얘기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어요. 저는 얼른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축축한 머리카락을 이마에서 살짝 넘겨줬어요. 알겠어, 애기야. 엄마 여기 있어. 천천히 숨 쉬자, 알았지? 하지만 제 마음속은 또다시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제 아들 이름은 올리버예요. 이제 12살이 됐어요. 저희는 런던 템스강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역사 교사였는데 올리버를 전적으로 돌보기 위해 휴직했어요. 올리버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어요. 키도 작고 말도 조용히 하고 늘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항상, 정말 항상 아팠어요. 아기였을 때는 분유만 먹어도 울었어요. 이유식을 시작하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죠. 처음에는 의사들이 말하길 위장이 예민한 아기예요. 많은 아기들이 그래요. 나중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유제품을 못 먹더니 그 다음엔 밀가루 음식, 나중에는 과일만 먹어도 속이 타들어간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몇 시간씩 나올 줄을 몰랐고 어떤 날은 고통 때문에 울다가 지쳐 잠든 적도 있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정말요. 런던의 병원은 다 돌아다녔어요. 어떤 의사는 가루약을 줬고 어떤 의사는 특정 음식을 끊으라고 했고 어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요거트에 유산균까지 챙겨 먹였어요.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어요. 올리버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가방을 현관에 툭 떨어뜨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점심 안 먹었어요. 또 아플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올리버는 원래 또래보다 훨씬 말랐고 피부는 지나치게 창백했어요. 항상 추워 보였고 손을 잡으면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체육 시간엔 뛰지도 못했고 생일 파티에서는 케이크를 못 먹었고 가족 외식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마치 올리버의 세상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매일 그렇게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모든 엄마는 자기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 해요. 모든 부모는 자기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더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올리버를 겨우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어두웠어요. 남편 이완은 또 늦게까지 일하러 나갔고요. 저는 담요를 둘둘 감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혹시 이게 끝인 걸까? 우리 아들 평생 이렇게 아프기만 하면 어쩌지? 올리버의 뱃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사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그 괴물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쫓아낼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어떤 의사도 진짜로 이해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비가 오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남편 이완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그건 좀 이상했어요.
이 사람은 저녁 전에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수프를 끓이고 있었고 올리버는 또다시 배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올리고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이완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젖은 코트를 털었고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 표정은 나쁜 소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좋은 소식도 아니었어요. 딱 보면 아시겠죠. 뭔가 말할 게 있긴 한데 당신 반응이 걱정돼 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국자에서 손을 떼고 그를 따라 거실로 갔어요. 이완은 올리버 옆에 앉더니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회사에서 한국으로 나를 보내고 싶어 해요.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지금 한국이요? 몇 달 동안이래요.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서울에 상주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서울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제 마음속에 싸늘한 바람처럼 스며들었어요. 너무 멀었고 낯설었어요. 한국이라니요.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놀라움, 긴장, 아니면 약간의 호기심.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어요. 그 말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집은 제공해 준대요. 그리고 임시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이완, 지금 우리 아들은 아파요. 여기 자기 나라에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자고요. 그는 두 손을 천천히 들며 마치 제가 달아날까봐 조심하는 말투로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건강한 게 많대요. 채소 위주의 발효된 식품도 많고요. 유산균 같은 자연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혹시 모르잖아요. 올리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조용히 올리버를 바라봤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그 말들을 들을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저는 한 번도 아시아 쪽으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음식은 맵다는 것밖에 몰랐고 언어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 문화 전부 다 저한텐 미지의 세계였어요. 하지만 우린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의사, 식단, 약, 보충제 정말 뭐든지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그날 밤 올리버를 재운 뒤에도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이렇게 검색해봤어요. 영국 가족이 건강 문제로 한국에 이주한 사례. 한국 음식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캐나다에 사는 한 엄마의 블로그였어요. 그 엄마의 딸도 올리버처럼 장에 문제가 있었대요. 어떤 의사도 해결책을 주지 못했는데 한국 여행 중에 딸이 한국 전통 음식을 먹기 시작했대요. 김치, 미역국, 된장 같은 발효 음식들이요. 그리고 상태가 좋아졌대요. 처음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 같은데 진짜일까?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다른 부모들의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례. 그리고 점점 더 생겨나는 희망. 그 블로그에서 가장 자주 등장했던 단어는 바로 이거였어요. 김치. 전에도 김치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그냥 매운 배추 정도라고만 생각했죠. 특별한 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단어가 마치 살짝 열린 문처럼 느껴졌어요. 안으로 빛이 아주 조금 들어오는 그런 문이요. 그날 밤 저는 올리버가 잠든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속삭였어요. 어쩌면 정말 가봐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오랜만에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은 밤이었어요. 그 대신 제 마음속엔 새로운 감정이 생겼어요. 가능성. 비행기 바퀴가 바닥에 부드럽게 쿵 하고 닿았어요.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길게 뻗은 활주로가 보였고 그 너머로는 건물들, 산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저희는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했어요. 올리버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3살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여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조금은 호기심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눈이 천천히 창 밖을 따라 움직이더니 조용히 모든 걸 바라봤어요. 제 속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한 번도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런던은 이제 거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어요. 완전히 낯선 세상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진짜 여기 온 거야?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공항은 정말 컸어요. 제가 지금껏 본 어떤 공항보다도 훨씬요. 위를 보면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번쩍였고 주변에는 캐리어를 끌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들, 카트를 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상황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고 친절했어요. 공항에서 저희는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임시 숙소로 안내를 받았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마치 빠르게 지나가는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 작고 분주한 길거리 음식 가게들, 제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간판들, 그리고 가지런히 나무가 심어진 거리들까지요. 올리버는 뒷좌석 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공기가 깨끗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공기에서 차 매연이나 기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가볍고 상쾌했어요. 숙소는 크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밝았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이상하긴 했지만 은근히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부엌에는 처음 보는 기기들이 많았고 심지어 변기에 물이 나오는 버튼도 있었는데요. 올리버는 그걸 보고 깔깔 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음식이었어요. 저는 집에서부터 과자랑 쌀과자, 차 같은 간식들을 조금 챙겨왔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진짜 식사를 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숙소 근처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에는 사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빨갛게 보였어요. 아주 빨갛고 아주 매워 보였어요. 조개가 들어간 국인지 빨간 소스를 뿌린 면인지 계란이 떠있는 찌개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올리버는 코를 찡그렸어요. 엄마, 왜 음식이 다 빨개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흰 쌀밥 하나랑 계란찜이라는 걸 시켰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뜨거운 돌그릇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올리버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툭 건드려 보더니 아주 조금 떠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먹고 나서 또 아프면 어쩌죠? 그가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하지만 제 마음속은 꽉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혹시 한국에서도 아이가 낳아지지 않는다면? 혹시 진짜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면? 그날 밤 올리버는 거의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창가 근처 바닥에 앉아서 창밖의 도시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걷고 있었고 종이컵에 뭔가를 담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모두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활기차고 따뜻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저는 그걸 올리버에게 주고 싶었어요. 올리버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서울에 도착하고 며칠 뒤 저는 올리버를 데리고 동네 시장에 갔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오던 택시 안에서 그 시장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알록달록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할머니들이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선, 과일, 이름도 모르는 것들을 파는 노점들도 많았어요. 런던의 시장이랑은 전혀 달랐어요. 솔직히 뭘 사러 간 건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신선한 채소를 사려던 걸 수도 있고 올리버가 먹을 수 있는 순한 음식을 찾아보려던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올리버가 음식에 직접 익숙해지게 해주고 싶었어요.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직접 느껴보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나무 수레 위에 큰 배추를 쌓아놓고 파는 할머니를 지나쳤어요. 그 옆엔 붉고 아삭해 보이는 무언가가 커다란 유리병에 담겨 있었어요. 다져진 배추에 양념이 섞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보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진 몰랐지만 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곧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김치. 한번 먹어볼래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김치. 한국 오기 전에 블로그에서 여러 번 본 음식이었어요. 발효된 배추. 맵다고 하고 유산균이 많다고 했죠.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좀 강해 보였어요. 새빨갛고 촉촉하고 냄새도 꽤 강했어요. 저는 옆에 있던 올리버를 슬쩍 봤어요. 코를 찡그리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집게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받았어요. 냄새는 톡 쏘고 시큼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아삭아삭하고 짭짤하고 살짝 매콤하면서도 약간은 달콤했어요. 입안에서 새콤한 맛이 톡톡 터졌고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기대했던 맛은 아니었지만 흥미롭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거 맛이 어때요? 저는 고개를 돌려 올리버를 봤어요. 그 아이는 마치 희귀한 동물이라도 보는 것처럼 제 손에 든 김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좀 달라. 그런데 나쁘진 않아.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올리버는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전혀 예상 못한 행동을 했어요. 자기 손을 내밀더니 김치 한 조각을 집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올리버는 김치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고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한 번 씹고 또 한 번 씹고. 그리고는 뱉지 않았어요. 정말로 삼켰어요. 이상하긴 한데요. 근데 좀 맛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박수를 치셨어요. 아, 처음인데 잘 먹네. 올리버는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엄마, 저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조용히 김치 한 조각을 더 건넸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걸 또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었어요. 웃으면서 먹었어요.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제가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너무 큰 기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단 한 입, 그것도 배추 조각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서울의 재래시장 한가운데에서 빨간 김치 단지 옆에 서 있는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어쩌면 이게 좋은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냥 김치 몇 조각 먹은 게 전부였으니까요. 괜히 일찍부터 기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에도 몇 번이나 그랬다가 실망한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올리버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침대에 앉아서 팔을 쭉 뻗으며 조용히 하품을 했어요. 기분이 어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마에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물어봤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살짝 들이마셨어요. 그날 점심에 밥이랑 함께 김치를 아주 소량, 딱 2조각만 줬어요. 올리버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씹어 먹었고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얼굴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배는 안 아프지? 제가 물어봤어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매 끼니에 김치 몇 조각씩만 곁들이고 나머지는 아주 순하게 준비했어요. 흰 쌀밥, 찐 채소, 부드러운 두부국, 매운 찌개나 기름진 음식은 일절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요.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런던에 있을 땐 하루에 5번, 6번도 모자라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침에 1번, 가끔은 저녁에 1번 더.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오후엔 올리버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화장실 1번밖에 안 갔어요. 마치 상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전처럼 매 끼니를 두려워하며 바라보진 않았어요. 오히려 음식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국 이름이 뭐였죠? 한국 애들도 이거 먹어요? 보라색 밥은 다음에 먹어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느 날 저녁엔 미역국도 도전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올리버가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폴짝 뛰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 오늘 팔굽혀펴기 10개 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10개나 했다고? 올리버는 계단 하나만 올라가도 숨이 차던 아이였어요. 운동회도 3년 내내 다 빠졌고요. 그 아이가 지금은 자기 힘으로 팔굽혀펴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올리버를 바라봤어요. 아직 몸집은 작고 피부도 창백하긴 했지만 눈빛이 훨씬 밝아졌고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그리고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가벼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오랜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요. 사실 저도 뭔가 확신할 순 없었어요. 진짜 김치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음식의 변화 때문인지 혹은 그냥 환경이 바뀌고 공기도 좋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결과일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올리버의 침대 끝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올리버,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요즘 몸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올리버는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몸이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가가 따끔해졌어요. 아직 다 나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앞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문을 열자 저는 숨을 살짝 멈췄어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부드럽게 웃으시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의사 선생님이 계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방은 깨끗하고 환했어요. 조명이 부드러웠고 구석엔 작은 화분도 있었어요. 중년쯤 되어 보이는 눈이 따뜻한 안경 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워드 씨. 안녕하세요, 올리버. 천천히, 또렷하게, 따뜻하게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저희는 자리에 앉았고 선생님은 책상 위에 있던 파일을 펼치셨어요. 그 안에는 올리버의 검사 결과들이 들어있었어요. 혈액 검사, 스캔, 차트들 제가 전부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 종이들에 담긴 무게감은 느껴졌어요. 모든 검사를 검토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올리버의 소화기관은 예전엔 많이 힘들었어요. 장내 유익균이 부족했고 해로운 균은 많았죠.
그래서 통증, 피로,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 익숙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선생님이 종이를 제 쪽으로 돌려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수치들이 변하고 있어요.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차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확히 뭘 봐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래프의 화살표들이 위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좋은 방향이었어요. 저희는 이 변화가 아이가 요즘 먹고 있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의사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발효된 채소들, 김치 같은 음식이요. 정말요? 음식만으로 그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의사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자연 유산균이 가득 들어 있어요. 장을 회복시키는 좋은 균들이죠. 게다가 채소, 마늘, 생강, 고추 같은 재료들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저는 올리버를 돌아봤어요. 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도 영국에 있을 땐 유산균 보충제를 매일 먹였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알약 형태의 유산균은 장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발효 음식은 다르죠. 살아있는 균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훨씬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줘요. 균형.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혔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해답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결국 해답은 작은 김치병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처럼만 계속 해보세요. 올리버의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번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올리버의 손을 꼭 잡고 복도 끝까지 걸어 나왔어요. 복도 양옆에는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고 제가 읽지 못하는 책들이 책장에 줄지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햇빛이 쨍쨍했어요. 봄 냄새가 나는 바람이 코끝에 스쳤어요. 엄마. 올리버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진짜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리버를 바라봤어요. 두 볼에 맺힌 생기, 눈동자에 반짝이는 빛. 그래, 사랑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정말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지 치료만 준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그 어떤 것보다 저희에게 소중한 선물이었어요.